안녕하세요. 3D 맥스맨 선생입니다. 지금 C는 불러놨고요. 뒤에다가 저도 못 봤습니다. 오타 났네. 그로우 아니고 글로우. 예, 여기는 제대로 써주셨는데 렌즈 이펙트에서 글로우 효과를 주고 글로우 엘리먼트의 옵션 이미지만 체크해 오브젝트 자체에 글로우를. 자, 글로우는 오브젝트 자체에 줄 수도 있고 라이트에 줄 수도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은 오브젝트 자체에 주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오브젝트를 인식해서 물론 주게 할 수 있고요. 라이트는 직접 찍을 수 있어요. 그 오브젝트를 해라. 그거밖에 안 돼요. 왜냐면 라이트는 빛이니까. 근데 오브젝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오브젝트를 직접 찍을 수 있고, 아니면 전체 밝기에서 그 특정 밝기 이상,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가 100개야. 그럼 100개를 어떻게 다 찍겠어요? 글로우를 100개를 다 줘야 되는데. 그럼 장면 정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밝기가 220 이상인 거는 다 글로우를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질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브젝트 자체에 그냥 글로우 효과를 주려고 한다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고요. 한 색밖에 안 나옵니다. 그럴 리 없고요. 그리고 렌더링 애니 효과일 때 폴더를 먼저 저장해서 셋 프로젝트 폴더에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렌더 아웃풋 세이브 파일을 해줘야 하나요? 이 두 개는 별개고요. 셋 프로젝트 폴더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 셋 프로젝트 폴더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른 컴퓨터에서 팀장이나 여러분들이 작업한 거를 팀장이 네다섯 명 걸 모아서 하면 매핑을 다 새로 지정해줘야 돼요. 왜요? 매핑 소스 경로를 인식을 못해요. 셋 프로젝트 폴더를 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셋 프로젝트 폴더를 하는 거는 상대 좌표로 맥스 셋 프로젝트 폴더로 지정한 폴더에 맥스하고 매핑 소스하고 나중에 머터리얼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매핑을 저장하는, 내가 매핑 옵션 막 준 거 있죠? 그걸 저장하는 파일을 머터리얼 라이브러리 파일이라고 그래요. 확장자가 MAT. 그 파일, 그 다음 프록시 파일, 나중에 프록시가 필요해요. 나무 1000그루를 뷰포트에다 심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나무 오브젝트 대신에 용량이 적은 다른 오브젝트를 대체해서 넣거든요. 그걸 프록시라고 하는데, 그 프록시 파일도 셋 프로젝트 폴더. 이렇게 해서 맥스는 IS 파일, IS 라이트에 주는 거 있죠? 포토메트리. 그 다음에 프록시, 그 다음에 매핑 소스, 그 다음에 머터리얼 라이브러리 파일, 이런 것들이 매핑, 그냥 이 셋 프로젝트 폴더를 안 하면 경로를 다 다르게 인식을 하면 나중에 두세 명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스 같은 거를 이렇게 셋 프로젝트 폴더 안 한 맥스 소스 같은 거 불러드리면 렌더링을 하면 그 방에 매핑 소스가 있는데 렌더링이 매핑이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셋 프로젝트 폴더를 안해서 그게 나중에 다 자세히 배웠는지 앞으로 배우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기반에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다 배웁니다. 그래서 절대좌표로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좌표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좌표죠. 맥스의 절대좌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는 사람마다 컴퓨터 이름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나는 깔 때 뭐 기미로 깔건 최로 깔건 정으로 깔든 이렇게 깔면 이미 벌써 거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왜냐면 바탕화면에 C에 뭐 정으로 깔았으면 C에 슬러시 정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 컴퓨터엔 C에 슬러시 정이라는 폴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C 드라이브에 뭐 볼륨 라이트 이렇게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 컴퓨터엔 C 드라이브에 볼륨 라이트란 폴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매핑 소스를 C 드라이브에 볼륨 라이트에 넣어봤자 다른 컴퓨터에서 열면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매핑 소스가 있는데. 그러면 일일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터리 에디터 가가지고 매핑 소스를 다시 지정해줘야 돼요. 그럼 매핑 소스 100개면 100번 해야 되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맥스하고 매핑 소스, 맥스 파일하고 매핑 소스 파일, 뭐 프록시 파일 다 마찬가지예요. 머터리얼 라이브러리 한 폴더에만 있다면 셋 프로젝트 폴더에서 딱 지정해주면 그 폴더에서 상대 좌표가 돼요. 그래서 어느 컴퓨터에서보다 그 폴더 자체를 압축해서 풀면 그 폴더에서 맥스 파일을 열면 다 인식을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셋 프로젝트 폴더를 써야 되는 거지 렌더링 저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렌더 아웃풋 세이브 파일, 이거는 렌더링이라면 당연히 해주지 않으면, 보세요. 제가 싱글 프레임을 렌더링 할게요. 자, F9 눌러서 렌더링을 해요. 이건 하드에 저장이 돼 있나요? 저장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건 저장해 주려면 세이브 버튼 눌러야 저장이 되죠. 그죠? 근데 이건 한 프레임이 아니잖아요. 렌더링은 0프레임서부터 100프레임까지 뭐 이렇게 레인지를 줬다. 그러면 렌더링을 하면 그냥 휙휙휙휙 해서 저장은 안 되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파일이 저장 안 돼서 100프레임까지 다 렌더링을 해놓고도 새로 렌더링 해야 돼요. 아무 파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니메이션 스틸컷도 해주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너무 얘기가 길어져. 스틸컷이든 렌더링이든
아까 그 창에서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렌더 아웃풋에서 무조건 파일 세이브를 무조건 해주시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셋 프로젝트 폴더하고 렌더 아웃풋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에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에러는 지금 말씀하신 셋 프로젝트 폴더 에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뭐 이 파일을 봐야지 뭐 알 수 있겠는데 이거는 그 제 느낌으로는 이 방에다가 그 뭐죠? 심 파일 세이브 원이 맥스와이를 지금 세이브 안 해서 지금 요 폴더 있죠? C의 유저의 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데스크탑에 오토백업 파일을 저장할 수 없다는 에러예요. 본인이 지금 오토백업 파일 방향 이 폴더가 지금 꽉 찼거나 이 폴더가 지금 에러가 났거나 뭐 여러가지 이유가 제가 이분 컴퓨터를 봐야 알아요. 그래서 오토백업 방을 다른 방으로 셋 프로젝트 폴더를 좀 다른 폴더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오토백업 그리고 이 씬을 맥스와이를 세이브를 해야 돼요. 렌더링 하기 전에 맥스로 네, 그렇게 하고 해보세요. 이건 컴퓨터를 봐야 하는데 하여튼 전혀 저거는 그냥 저 폴더에 오토 백업 파일을 세이브할 수 없습니다 하는 에러예요. 템퍼러리 파일, 그러니까 임시 파일로 세이브를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에러기 때문에 뭐 컴퓨터 문제인지 저 폴더 문제인지 뭐 C 드라이브가 지금 용량이 얼마 없는지 C 드라이브를 항상 여유를 100기가 이상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렌더링 되는 것까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전혀 에러 같은 건 없어요. 자, 시험 렌더링이 아니면 무조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AVI로 렌더링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AVI로 할게요. 타가 이런 걸로 하셔야죠. AVI, 애니메이션이라 해서 AVI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혼자서 렌더링이 잘 됐나? 아니 뭐 이상 있나? 뭐 이런 거 테스트할 때 하는 거예요. 납품을 절대 AVI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일단 렌더링이 에러가 안 난다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전혀 에러가 안 돼요. 본인 컴퓨터가 이상한 거지. 보세요. 에러 안 나잖아요. 에러 안 나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건 저 C 드라이브 저 폴더라든지 뭔가 지금 사단이 난 겁니다. C 드라이브는 항상 넉넉하게 100기가 이상, 제일 좋은 건 한 2, 300기가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오브젝트에 글로우를 준다. 자, 지우고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똑같은 수업 내용을 똑같이 된다는 거밖에 안 되는데, 안타깝네. 제가 수업 내용을 똑같이 해드려야 되는, 수업실 제 방까지 잘 들으세요. 자, 글로우를 하는데, 밝기 없이, 그냥 이런 톤으로 하면 글로우가 안 나오겠죠. 거의 비슷한 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밝은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스캔라이너 하는 거니까, 뭐, 스캔라이너도 V레이선 스페큘러 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스페큘러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반사가 먹잖아요. 그래서 반사가 안 먹게 하려면, 스페큘러만 먹게 하려면, V레이로 하셔도 돼요. 이 옵션에서, 이 리플렉션을 끄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스탠다드 재질에서 그냥 스페큘러 준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끄면 더 세집니다. 이거 끄면. 그래서 이게, 반사의 세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사의 세기, 색깔을 조정하면, 네. 그리고 이게 반사의 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죠? 반사의 세기. 자, 이렇게 해서 반사가 되는 곳을 했단 말이죠. 아, 이 타블렛 진짜. 이렇게 해야지 뭔가 글로우가 되겠죠. 자, 글로우가 많아요. 여기에도 글로우가 있고 비디오 포스트에도 글로우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스캔라인은 요즘 잘 안 쓰는 추세니까. 자, 렌즈 에펙트 하면, 자, 글로우를 넣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라이트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죠. 이거는 뭐 다 이해하셨을 테니까 라이트는 넘어갑니다. 자, 렌더링을 하고 글로우가 하면 여기 글로우 옵션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인터랙티브를 할 겁니다. 창이 두 개가 뜨죠. 자, 이거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렌더링이 안 되냐면 제가 지금 V레이로 돼 있어서 그래요. V레이로 돼 있을 경우에는 뭐 라이트를 줘야 되겠죠. 근데 V레이로 하는 거는 나중에 다 배우니까 조급반을 일단 스캔라인으로 합시다. V레이로 해도 돼요. V레이로 해도 되는데 V레이를 하려면 GI를 제가 끄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예, 스캔라인 뭐 디폴트 라이트를 이렇게 켜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라이트를 주거나 V레이를 해도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스캔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과정에서는 V레이가 나가면 여러분들이 감마 개념 이런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스캔라인으로 할 건데 머터리얼을 V레이 머터리얼 하면 안 되죠. 예, 이렇게 하나 배웠다고 생각하시고 예, 가장 밝은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톤이면 안 되고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타블렛으로 하면 이게 문제야. 숫자가 막 원래 3D 용어는 원래 스페큘러가 아니에요. 하이라이트가 맞는데 맥스에서만 스페큘러란 말을 써서 우리도 스페큘러란 말을 쓰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장면에 라이트 오브젝트가 여러 개라면 예, 얘만 나오게 하는 방법은 예, 말씀을 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업을 제가 뭐 기억이 안 나요. 수업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오브젝트 아이디 하셔서 오브젝트 아이디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브젝트 아이디를 1번을 줍니다. 얘만 얘는 0이죠 디폴트. 그렇게 하면 여기 옵션에서 오브젝트 아이디를 선택하면 여기 디폴트 1번이 돼 있죠. 그럼 1번만 먹는 거예요. 2번은 안 먹어요. 네, 이렇게 오브젝트별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머터리얼 아이디 다 설명 수업 시간에 했을 거라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지금 보시면 너무 촌스럽잖아요. 글로우가 왜 촌스럽겠어요? 첫 번째 그냥 레디얼 컬러에서 안쪽이 흰색으로 나오면서 바깥쪽으로 하면서 점점 빨간색이 된다는 거예요. 디폴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흰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흰색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쓰지 않지는 않지만 자기가 그러니까 색깔을 자기가 정해줄 수 있는 거는 정해주면 되는데 보통은 귀찮게 소스 컬러를 맞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그래서 유즈 소스 컬러가 0% 돼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100%라면 소스 컬러로 바뀌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지금 인텐시티 강도고 이 사이즈가 너무 크잖아요. 사이즈는 조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인텐시티도 너무 강하다 싶으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안 촌스럽게 해야 되는 게 이 가장 관건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얀 것만 나온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밝기로 아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밝기로는 전체 장면이 많은데 그거까지 해드릴게요. 이건 오브젝트 아이디는 이제 끄고 전체 주전자가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다 밝게 빛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오브젝트 아이디를 100개를 다 바꿔 하기사 오브젝트 100개를 전부 선택해서 1번 해도 되겠구나. 네,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왜냐면 한꺼번에 줄 수도 있어요. 전체 선택해서. 그러니까 억지 얘를 지금 제가 만들려고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1번 주시면 돼요. 엔터 치시고 하면 얘도 1번으로 바뀌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 귀찮다 장면 전체에 아이고 안되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되면 죄송합니다. 근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되나 보네. 근데 오브젝트 아이디를 2번으로 바꿔볼게요. 한꺼번에 주는 스크립트가 있어요. 이거 안돼도 상관없어요. 이게 안되나? 의외인데? 되죠? 예. 됩니다. 안될 리가 없지. 근데 왜 방금은 안 바뀌었지? 바보같이. 1번이 겹쳐있어서 아마 그런가 봐요. 그럼 번호 이렇게 바꿨다가 하시면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되죠? 근데 막 장면에 막 오브젝트가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막 뒤에 뭐 여러가지 있다 막 이렇게 억지를 하면 밝기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오브젝트 아이디를 껐죠? 그러면 얘가 글로우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난감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 5를 주라고 했어요. 전체를 다 주라고 했거든요. 그럼 전체가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으시면 예, 5를 했더니 지금 안 나오잖아요. 나온 건가? 잠깐만요. 좀 크게 할게요. 세게 하고.
예,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아마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사이즈 줄이시고 유즈 소스 컬러 하시면 됩니다. 네. 오브젝트 아이디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걸 끄면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끊었습니다. 밝기가 이게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냐면, 일단은 오브젝트 아이디를 다시 킬게요. 오브젝트 아이디를 키면, 예, 둘 다 1번이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지금, 오브젝트가 다 밝기가 다른데, 밝은 부분만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브라이트니스를 선택하고, 그래서 오브젝트 아이디를 선택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오브젝트 아이디가 다 다르다고 했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럼 풀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전체가 다 먹는 거예요. 전체가 다 먹는데 아무 기준이 없고 올을 하게 되면 그냥 전체가 글로우가 다 먹게 돼요. 그러면 보기가 싫겠죠? 밝은 부분, 얘는 좀 어둡고 얘는 좀 밝으니까 일단 세게 좀 세게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다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거 훌로 하시고 디폴트는 올이고 이제 훌로 하면 훌은 전체가 다 먹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밝은 부위만 되라 했을 때 이제 브라이트니스로 해서 1이면 다 먹는 거고요. 이 밝기가 최고 밝은 게 255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충 찍어야 돼요. 220? 그럼 220 넘는 부분만 밝기가 빛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도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면 더 낮추면 되겠죠. 서서히 낮춰가면 돼요. 많이 낮춰야 되네. 얘는 100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잠깐만요. 100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얘를 복사를 해서, 조금만 밝게 할게요. 복사를 한 다음에 이름은 따로 줘야 돼. 이름을 안 바꾸면 똑같은 재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고. 좀 덜 밝게 할게요. 이렇게. 사실 뭐 이 옵션 하나하나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어차피 나중에 V레일 위해서 우리가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V레일 글로우는 조금 달라요. 근데 원리를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이런 옵션이 또 맥스뿐만 아니고 뭐 포토샵 아니 에펙이나 누크나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어떤 밝기만 넘으면 그 밝기 이하는 하지 마라. 예, 이렇게 하면 여기가 점점 없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160을 하면 여기만 빛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면을 조정했어요. 얘는 160보다 어둡다는 거지 지금. 160에서 255 사이만 글로우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땐 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오브젝트 아이디가 다 1번이라면 이렇게 오브젝트 아이디로 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